안녕하십니까. 신인기능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방공무기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강이죠. 그리고 종류도 많아요. 그 많은 종류들이 다 하나하나 정말 세계 최강인데, 제가 한때 그 러시아가 적어놓은 그 카탈로그 상의 스펙 데이터 여기에 그냥 매료가 돼가지고 함몰되어서 우리 한국 방공사령부의 정말 초초명장들인 이 현용 장군들하고, 아니 왜 우리나라도 그 판치르 같은 거 이런 거 못 만드냐, 이런 소리를 황당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불킥 하고 싶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러시아 무기 지난 주말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방공부대를 완전히 그냥 일시에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관포로 이루어진 방공포부터 또 중거리, 단거리, 그리고 장거리, 또 MD 시스템까지 완전히 총망라되어 있는데 다 그냥 파괴됐어요. 정말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느덧 결혼 3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 할 때도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 이 오전 방송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부터 결혼 30주년 기념 여행을 잠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초 디펜스 브리핑은 우리 이일우 편집국장이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독일제 HX2 이 자폭 드론이 25%만 작동 가능하더라. 그래서 인수 중단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의 중부사령부부터 신형 대드론 시스템 배치 시작한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6,000대가 공급될 예정이었던 HX2 배회 탄약 시스템이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납품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무기는 시험평가 때와 달리 러시아의 교란에 매우 취약한 것은 물론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엉망이어서 잦은 추락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도입분 가운데 4분의 1만 정상 작동한다며 해당 무기 체계 인수를 중단하고 독일과 제조사 측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활약한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이오지마함이 곧 노포크 해군 조선소에서 대규모 정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부터 28년 2월까지 24개월 동안 2억 5,580만 달러를 들여 F-35B 운용 능력 등 새로운 기능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사용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게란5 장거리 자폭 드론에 중국산 부품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비행 제어와 데이터 송수신 등 통신, 유도부에 중국산 모뎀과 드론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이번 사례가 중국이 러시아의 무기 조달을 돕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12식 대한미사일의 후계로 개발한 이른바 신 SSM이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은 물론 종말 단계 회피 기동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투기 수준의 배럴롤 기동을 통해 적의 근접 방어 기관포 탄막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 군함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험비 차량에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APKWS 유도 로켓을 결합한 드론 대응 무기 이글스를 대량 도입해 중동 지역에 우선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10km 범위 내에서 드론을 탐지해 8km 거리에서 유도 로켓으로 격추가 가능한데, 미 육군은 가성비 높은 이 방공 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제 자폭 드론인데요. HX2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죠. 이게 세상에 25%만 정상 작동하더라. 실제 쏴보니까 AI가 탑재가 되어서 적의 제밍 이런 거에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의 제밍에 아주 취약하더라. 그리고 또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가 엉망이어서 그냥 날아가다가 지 혼자 알아서 추락하더라. 이거 어디다 써먹냐 해서 제조사 측에 인수 중단하고 니들 이거 원인 좀 봐 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제거든요.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헬싱이라는 회사에서 제조했고,
사거리 100km짜리 전동 드론이에요. 전동 모터로 쓰면 뭐 크게 이 추진부에서는 고장날 일이 없는데 소프트웨어가 엉망인 것 같습니다. 독일은 전자제품, 기계제품 이런 거 최강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독일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독일도 좌파가 오래 집권하다 보니까 조금 나사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강습 상륙함 이오지마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 때 베이스 기지로서 굉장히 맹활약했죠. 11월 초에 카리브해에 배치가 되어서 두 달 동안 베네수엘라를 완전히 그냥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이 이오지마 45,500톤짜리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인데 2001년에 취역했어요. 그런데 아직 개량 작업을 안 거쳐서 이건 F-35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수리 작업에 들어가서 F-35B 운용 능력을 확보하고 나온다고 하는데 24개월 동안 이제 전력에서 사라집니다. 빨리 하고 나오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자폭 드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순항미사일이죠. 계란5. 이거 지금 러시아가 많이 쓰고 있는데 사거리 1000km, 탄두는 90kg, 세죠? 90kg이니까. 그런데 이걸 수거해 보니까 중국산 터보젯 엔진, 중국산 모뎀, 중국산 한법 장치, 뭐 다 중국산이더라.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군사 무기, 부품 판매하면 안 되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동안 중국의 일반 시장에서, 정부가 아니라 일반 시장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제대로 거의 뭐 정부 대 정부, 회사 대 회사 수준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이건 제재받아야 되죠. 정말 중국은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본의 새로운 대한미사일입니다. 신 FFM인데 배럴롤 회피 기동을 한다. 배럴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스크류처럼 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기에게 꼬리를 잡혔어요. 그 적기가 꼬리 잡고 미사일 쏘려고 하니까 큰일 났죠.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뒤집어서 배럴롤 기동을 쫙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간 것보다 회전을 하면 비행거리가 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적기가 추월하게 되죠. 그래서 뒤를 잡고 공격을 하게 되는데, 탑건2에서 매버릭 톰 크루즈가 F-14 타고 가다가 탈출하고 있다가 수호이 57에 꼬리를 잡혔는데 배럴롤 기동으로 잡아서 격추시켰죠. 그런데 그 배럴롤 기동을 미사일이 한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데. 왜냐? 전방에서 적의 마지막 근접방어 기관포 스위즈, 이게 막 기관포를 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관포는 한 점을 향해서 쏘죠.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점을 향해서 쏘죠. 그걸 회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점을 쐈는데 원을 그려버리니까 타겟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근접방어 기관포를 피하고 타격을 성공하더라 라는 건데, 마치 저기 총을 쏘면 우리 이제 각계 전투하면 한 바퀴 구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똑같나? 그보다 더 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 이글스라고 하는 이 드론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 이글스. 야, 그러니까 호텔 캘리포니아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명곡이죠.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의 그 첫 소절도 데저트 하웨이가 나오는데 여기도 또 데저트네요. 네. 아무튼 이 험비 차량에다가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 장착하고 거기다가 APK-WS 4개짜리 요거 발사대를 해서 좀 싸게 드론을 방어하고 탐지하겠다라는 건데, 야전 방공, 그러니까 이제 이 보병 따라다니는 거죠. 네,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에 APK-WS. 그러면 우리도 비공이 있으니까 APK-WS보다 더 좋죠. 비공이 있으니까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만 좀 싸게 만들면 된다. 뭐 멀리 탐지할 것도 없다. 10km. 이것도 10km 탐지. 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또 이런 트럭 있죠. 우리 기아에서 만드는 거. 우리도 빨리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무기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작전 때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강의 방공 무기들이 단 며칠 사이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날린 드론에 연달아 초토화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보안국 SBU의 드론 작전 부대가 지난 주말 크림반도에서
대대적인 방공망 파괴 공작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보유한 거의 모든 유형의 방공무기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1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크림반도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작전은 크림반도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FPV 드론으로 실행됐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감시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을 모두 운용하며 러시아군 방공부대를 문자 그대로 유린했습니다. 공격 대상은 벨벳 공군기지와 페오도시아 방공진지에 집중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방공 임무 수행 중이거나 이동 중인 러시아군 방공자산들을 찾는 족족 FPV 자폭 드론을 띄워 해당 방공무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틀 동안 파괴한 방공무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S-400 발사대와 사격 통제 차량, S-300 발사대와 사격 통제 차량은 물론 최신형 S-350 중거리 방공 시스템과 부크 시리즈, 판칠 S2, 토르 M2 등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방공무기가 연이어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방공무기 대부분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공격을 받아 파괴됐는데요. 러시아군 방공무기들은 자신들이 머리 위에 떠있는 우크라이나군 감시 드론은 물론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FPV 드론들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러시아의 방공무기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공무기가 있어도 방공을 못하는 러시아군. 도대체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런 성능과 신뢰성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17일, 18일 이틀 동안 러시아군의 방공 부대들을 그냥 종류별로 백화점식으로 박살을 내버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이 특수부대가 크림반도에 침투했어요. 침투해서 거기에서 FPV 드론, 소형 드론을 띄워가지고 러시아군 방공 무기를 찾은 겁니다. 찾아서 저기 있네, 때리자 하면 이제 자폭 드론 띄워서 때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틀 동안 그냥 크림반도 초토화시켰다라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 영상 캡처본은 뭐 제가 영상 한꺼번에 제가 좀 이따 같이 플레이를 해드릴 텐데, 자, 이건 S-400 제일 좋은 거죠. S-400 방공 시스템 중에 제일 비싼 게 또 뭡니까? 레이더 아닙니까? 그 레이더가 파괴되는 거예요. 네, S-400 레이더 파괴되고. 위치는 어디냐?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원래 흑해함대 기지가 있던 곳이죠. 그 바로 위에 있는 벨벳 공군기지, 그리고 여기 케르치 쪽에 가다 보면 페오도시아 이 방공부대 진지, 여기 두 곳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부크 M2 중거리 방공 시스템이죠. 부크 M2는 40km 날아가는 중거리 방공 시스템 파괴되고, 또 부크 M1 뭐 역시 40km인데 좀 구형이죠. 이것도 파괴되고, 또 판칠 S2 지금 레이더 돌리고 있는데 파괴되고, 토르 M2 이건 이제 수직 발사 시스템이죠. 판칠 S2 같은 경우는 20km 날아가는 미사일, 그리고 30mm 기관포, 이렇게가 이제 조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이고, 토르 M2는 15에서 20km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으로 있는 야전 방공 시스템이고, 그리고 S-400용 사격 통제 레이더, 아까 거하고 또 다른 거 또 파괴됐어요. 레이더 지금 올리고 작전 중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아까는 이동 중에 있는 거. 야, 그러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 뭐 이런 게 도대체 얼마나 지금 파괴된 거지? 완전히 큰일 났네요, 이 비싼 거. 그리고 이건 S-350 중거리 방공 시스템 미사일 발사 차량이에요. 요거 8발 들어있는 발사 차량인데 120에서 150km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8발. 요거 레이더도 파괴했으면 좋았을 텐데 발사 차량 이렇게 파괴되고, 또 요건 방공포입니다. 기관포 23mm 2연장 기관포 있는 ZU-23.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영상 보시면 뭐 완전히 그냥 줄줄이 이틀 동안 파괴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때 좀 오래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비호 복합을 인도에 판매한다 라는 딜을 할 때, 물론 그거 지금 뭐 오래전 이야기고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때 한국의 비호 복합과 러시아의 판치르가 경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비호 복합이 초반에 우세했어요. 우리 한국의 방공 장군, 방공 장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제가 그때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면 그 장군님들이 그 인도 장군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비호복합이 될 뻔했는데 러시아가 잠깐 스톱, 무슨 짓이야? 우리게 성능 더 좋은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판치르가 성능은 정말 좋죠. 카탈로그 성능만 실전에서 이렇게 빵빵 깨지는데 그때 제가 그 우리 한국의 방공병과 장군님들께 아니 판치르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다가도 이불을 그냥 걷어찰 만큼 이불킥 할 만큼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짓말 안 하죠. 성능 가지고. 근데 러시아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치니까 이 정도로 허접하다라는 건데 자 돌이켜보면 그러면 우리는 또 괜찮냐. 북한의 특수부대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서 뗄 것이다. 우리 공군기지에 다 지금 방공 시스템 있죠. 이거 그냥 또 FPV 드론 인근에서 탁 띄워가지고 뗄 것이다. 그러면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뗄 거냐? 저는 그거 안 들어와도 된다고 봅니다. 군산기지 인근, 청주기지 인근, 충주기지 인근 여기에 사람들 많이 살아요. 거기 아파트 하나 그냥 거기에 고정관점 하나 그냥 살게 하고 자 이제 디데이 스타트다 때려 하면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로 그냥 드론 날려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남기지 활주로 옆에 아파트들 쫙 있죠. 우리 한국은 이런 거 어떻게 되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이글스 같은 그런 값싼 대드론 방어 체계 이런 거 그냥 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그런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